한 남자가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위안말기라는 잔혹한 선고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처음엔 혼자 짊어지고 가려 했어요. 그런데 죽음보다 더 참혹한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존재가 알고 보니 자신의 혈육이 아니었다는 잔인한 현실이요. 과연 이 모든 배신의 끝에서 누가 살아남을까요? 복수의 화살은 정확히 누구를 향할까요? 오늘은 한 남자의 마지막 복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진실의 무게를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얀 진료실 안 YL그룹 회장 황기찬은 의자에 앉아 의사의 입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떨리며 가라앉았어요. 엑스레이 사진을 들어올리며 침묵이 흘렀어요. 위안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진행됐고 남은 시간이 길어야 6개월 정도입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주먹을 책상에 세게 내리쳤어요. 뭐라고? 지금까지 정기검진 받아왔는데 이제 발견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의사가 당황해서 쩔쩔맸어요. 황기찬의 살벌한 기세에 눌려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우리 YL그룹이 이 병원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인데 내 주치의는 어디 있어? 왜 다른 놈이 나와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의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황기찬의 윽박지름에 완전히 위축됐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담당 의사가 급한 수술이 있어서. 이게 변명이야? 내가 누군지 모르나? 당장 제대로 된 의사 불러와. 의사는 서둘러 진료실을 나갔어요. 황기찬은 혼자 남겨진 진료실에서 주먹을 부르르 떨었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위안말기라니 6개월이라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병원을 나와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몸을 맡긴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지난날의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자비했던가요? 사업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김도희를 치어 죽인 그날의 참혹한 기억, 강미란을 모함하며 밟아버렸던 순간들. 수많은 죄악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지호는 어떻게 하지? 7살 된 아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빠를 잃고 혼자 남겨질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리고 강세리, 자신의 아내이자 지호의 어머니. 그녀는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게 끝나는 건가? 처음엔 조용히 떠나려고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내려 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걱정이 송두리째 뒤바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황기찬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강재인이었어요. 당신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분노에 차 있었어요. 황기찬은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피 묻은 바지가 택배로 왔어. 발신지가 당신 집 주소더라고. 순간 황기찬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피 묻은 바지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잠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그런 걸 보냈다고? 증거가 뻔히 있는데 시치미를 떼려고. 정말 더러운 인간이군. 강재인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황기찬은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은 그런 택배를 보낸 적이 없는데.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서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어머니, 강세리, 그리고 황기만까지 거실에 앉혔어요. 누구야? 누가 강재인한테 무슨 택배를 보냈어? 황기찬의 목소리가 험악하게 변했어요. 노숙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 나는 모르겠다. 택배 같은 건 보낸 적 없어. 강세리도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는 일이야. 왜 갑자기 그래? 황기찬의 시선이 황기만에게 향했어요. 평소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형이 혹시 뭔가 보낸 거 없어? 황기만이 머리를 극적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 황기찬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제대로 대답해. 강재인이 피 묻은 바지를 받았다고 난리야. 우리 집 주소로 발송됐다고. 순간 황기만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기억이 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아, 그거 말이야.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황기만에게 집중됐어요.
황기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뭐가 그거야? 빨리 말해. 황기만이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보냈어.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황기찬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뭐라고? 형이 보냈다고? 이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황기만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이 온 가족을 지옥으로 빠뜨릴 거라는 것을요. 그 바지는 세리가 날 계단에서 밀 때 입었던 거야. 황기만의 폭탄 선언에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황기찬이 경악하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세리가 형을 밀었다고? 황기만이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빛이 또렷해지더니 입을 열었어요. 기찬아, 내가 기억이 돌아왔어. 강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무슨 기억? 뭘 기억한다는 거야? 황기찬이 다가가서 황기만의 어깨를 잡았어요. 황기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세리가 나를 공원 계단에서 밀어뜨렸어. 일부러 밀어뜨린 거야. 순간 강세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니야. 분명히 기억해. 세리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황기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 다쳤고 내가 강세리 바지를 잡으면서 내 피가 묻었어. 그 바지를 강재인한테 보낸 거야. 증거로. 강세리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혼자 넘어진 거잖아. 아니야. 강세리 너가 내 등을 밀었어. 입 다물라고 협박하면서. 황기찬의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뭘 알고 있길래 세리가 형을 밀어뜨렸다는 거야? 황기만이 강세리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지호 아빠가 누군지 봤어. 닥쳐. 강세리가 발광하며 황기만에게 달려들었어요. 황기찬이 급히 말렸어요. 세리야, 진정해. 뭔 소리인지 제대로 들어보자. 강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들킨 것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황기만이 계속 폭탄 발언을 했어요. 그 피 묻은 바지. 경찰이 혈액 검사하면 내 피라는 게 나올 거야. 그럼 세리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 황기찬은 충격의 말을 잃었어요. 형을 죽이려 했다는 아내, 그리고 지호의 진짜 아버지에 대한 의혹까지.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직 아무도 몰랐거든요. 기찬아. 그런데 왜 세리가 나를 계단에서 밀었는지 이제 알겠어. 황기만의 목소리에 황기찬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 무슨 이유가 있다고? 사실은 내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세리한테 돈을 달라고 했거든. 황기찬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형이 세리를 협박했다고? 황기만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기찬아. 그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했어. 그래서 세리한테 가서 지호가 기찬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고 했거든. 형, 세리한테 이 검사지를 기찬이한테 보여줄까? 이렇게 협박했어. 황기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세리가 뭐라고 했어? 처음엔 당황하더니 얼마나 달라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적당한 금액을 말했지. 황기만이 한숨을 쉬며 계속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내가 다시 돈 이야기를 했지. 그렇게 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냐며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럼 기찬이한테 말할까? 라고 했더니 세리가 완전히 돌변해서 절대 말하면 안 돼. 라고 소리치더라고. 황기찬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래서 세리가 형을 입막으려고 계단에서 밀어뜨린 거구나. 그런 것 같아.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내가 깨어났지만 바보가 돼서 안심하고 있었을 거야. 황기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찬아, 정말 미안해. 내가 돈 때문에 괜한 짓을 해서. 아니야, 형. 오히려 고마워. 형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았을 거야. 황기찬의 눈에서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세리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형, 생각 좀 해봐야겠어. 오늘은 일단 들어가 있어. 황기찬이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황기만을 내보냈어요. 혼자 남은 황기찬은 서재에 홀로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위안말기라는 현실,
지호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강세리의 배신까지. 처음엔 조용히 떠나려고 했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강세리와 함께 수많은 나쁜 짓을 했지만 지호 때문에라도 혼자 죄를 뒤집었을 생각도 했었어요. 며칠 동안 황기찬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복수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결심을 굳힌 황기찬이 강재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인아,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갑자기 왜? 무슨 일이야? 강재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여전히 그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 않았나 봐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얘기야. 또 무슨 짓을 꾸미려는 거야? 내게서 뺏을 게 더 있어? 아니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황기찬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이튿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강재인은 팔짱을 끼고 차갑게 앉아 있었어요. 뭔데? 빨리 말해. 바쁘거든. 재인아. 나 위안 말기래. 뭐라고? 강재인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동정받으려고 부른 거야?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 그런데 죽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어. 황기찬이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야. 세리가 나를 완전히 속였어. 7년 동안 남의 아이를 내 아들인 줄 알고 키웠다고. 황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인아, 너만 도와줄 수 있어. 세리를 무너뜨리고 싶어. 강재인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아버지 회사 빼앗고 나 버리고 강세리와 결혼한 주제에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해. 참 뻔뻔하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번만. 싫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 황기찬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황기찬의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재인아, 마지막 부탁이야. 정말 마지막으로. 그만해. 이제 그만 좀 해. 강재인이 일어서려는 순간 황기찬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강재인이 당황했어요. 재인아, 제발. 나 정말 죽어가고 있어. 황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한 짓들 모두 자수할 거야. 김도희 뺑소니도 너를 괴롭힌 것도 다 털어놓을 거야. 갑자기 왜? 죽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고 가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세리만큼은 반드시 무너뜨리고 싶어. 강재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처참했어요. 일어나. 사람들이 다 봐. 도와줄 거야? 강재인이 한참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정말 자수할 거라면 생각해볼게. 정말? 정말이야? 황기찬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모든 걸 다 털어놔야 해. 숨기는 거 없이. 알겠어. 뭐든지 할게. 며칠 후 황기찬은 결심을 굳혔어요. 경찰서로 향했어요. 김도희 뺑소니 사건으로 자수하러 왔습니다. 담당 형사가 놀랐어요. 뭐라고요? 황기찬 회장님이. 네. 그런데 실제 운전자는 제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죠? 황기찬이 심호흡을 했어요. 강세리입니다. 제 아내가 실제 운전자고 저는 공모자예요. 형사들이 술렁거렸어요. 예상 밖의 증언이었거든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모든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황기찬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세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폭탄들이었어요. 드디어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황기찬의 충격적인 자수 소식이 곧바로 경찰 내부에 퍼졌어요. YL그룹 회장이 직접 나타나서 아내를 실제 범인으로 지목했다니요. 즉시 강세리를 긴급 체포하라. 수사팀장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한편 강세리는 집에서 평온하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닥칠 재앙을 전혀 모른 채 말이에요.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문을 연 강세리의 눈앞에 경찰들이 서 있었어요. 강세리 씨죠? 김도희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강세리가 발광하며 소리쳤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저를 체포해요? 황기찬 회장님이 직접 자수하시면서
부인이 실제 운전자였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 기찬이가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어요. 강세리가 미친 듯이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강세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기찬이가 어디 있어요? 직접 만나게 해줘요. 조사실에서 만나시게 될 겁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강세리는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저는 현장에 없었어요. 증거를 대보세요. 왕철민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부인,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설명해 보세요. 사건 당일 어디에 계셨죠? 집에 있었다고요. 기찬이만 나갔어요. 그때 황기찬이 준비해온 블랙박스 원본이 제출됐어요.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죠. 화면에는 황기찬만 나와 있었어요. 강세리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보세요. 저는 어디에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화면에는 부인이 안 보이네요. 강세리가 승리했다는 듯이 웃었어요. 이제 끝났죠? 저 풀어주세요. 하지만 형사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어요. 더 큰 폭탄이 남아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형사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어요. 더 큰 폭탄이 남아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부인, 그런데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왕철민 형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강세리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사건 당일 통화 녹취록입니다. 통화 녹취? 강세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네, 국과수에서 분석한 결과 부인의 목소리가 100% 일치합니다. 형사가 녹취 파일을 재생했어요. 기찬 씨, 멈추면 끝장이야. 그냥 밟고 가. 운전대 꽉 잡아. 조사실에 강세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강세리가 발광하며 소리쳤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음성 분석 결과 부인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일치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지국 위치 추적 결과도 나왔습니다. 형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부인의 휴대폰이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강세리의 얼굴이 완전히 새파랗게 변했어요. 블랙박스에는 안 나왔지만 통화 녹취와 기지국 기록으로 부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직접 운전 지시를 내렸다는 것도요. 강세리가 주저앉으며 절망했어요.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겠네요. 강세리 씨, 부인은 김도희 뺑소니 사건의 주범입니다. 거짓말이 모두 탄로나는 순간이었어요. 강세리의 완벽한 범죄는 산산조각 났어요. 거짓말이 모두 탄로나는 순간이었어요. 강세리의 완벽한 범죄는 산산조각 났어요. 몇 달 후 법정에 선 강세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피고인 강세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어요. 김도의 살인, 뺑소니 교사, 황기만 살인미수, 횡령, 신분 도용 등의 죄를 인정합니다. 강세리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특히 피고인은 사건의 주모자로서 직접적으로 살인을 지시했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방청석에서 김도희의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또한 시동생을 살해하려 한 행위는 극히 잔인하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에 미친 충격이 크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어 올렸어요. 따라서 피고인 강세리를 사형에 처합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강세리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편 황기찬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 공모자이긴 했지만 강세리에 비해서는 가벼운 형량이었어요. 황기찬은 자수했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복역 중에 병이 악화됐어요. 위암이 온몸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교도소 의무실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황기찬은 미소를 지었어요. 세리를 드디어 무너뜨렸어. 죽는 순간까지 복수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모든 악행이 드러나 사형수로 전락한 강세리에게는 절망만이 남았어요. 완벽한 복수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